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 절대주의 북한학 제14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김일성 족속의 소위 사회주의 생활문화 정책과 시스템이 특히 해외 교포 사회를 상대로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고 접한 사례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이런 작태는 해외 동포 북한 친척 방문 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먼저 그 사례 중에 첫째가 국제태권도연맹 위원장이었던 고 최홍희 선생이 1989년 평양 방문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데 그 당시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자동차 수리소에 최홍희 선생의 동생이 부지배인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방과학원 산하 만경대 보석연구소, 위장명칭입니다. 레이저 무기연구소의 무급사령총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김일성 족속과 북한의 관계 당국은 오래전부터 최홍희 포섭 작전을 시도하고 실행해 왔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국방과학원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최홍희 선생이 평양을 방문하는 기회에 동생의 집에 가보겠다라고 했답니다.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대남사부 간부까지 내려와 상주하면서 최홍희의 동생의 집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긴급 동원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그 최홍희 선생의 동생은 자동차 수리소가 있는 평양시 용성구역 용궁동 주변이 다 허물어져가는 단층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과학원이 취한 긴급 조치는 국방과학원 당면의 조직부 부부장이 쓰고 살던 국방과학원 청사근방의 단독주택을 최홍희 동생에게 넘기고 국방과학원 소속 목공작업반이 동원돼서 그 집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중앙당 관련 부서에서는 김정일이 특별 지시를 받아서 천연색 텔레비전, 냉장고, 기타 가구들, 생활 가구들을 긴급 수송해서 그 집안에 들여놓고 등등등. 당시 저는 국방과학원 10월 25일 과학자 돌격대 정치분과 돌격대원으로서 국방과학원 총사에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매일 정말로 코믹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 방북한 최홍희 선생이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동생과 상봉만 하고 동생 집 방문은 다음 기회로 하겠다 하는 바람에 그 동생분은 그 후에 쭉 팔자에도 없던 그 고급 단독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내준 국방과학원 그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만 몇 달간 남의 집 동고살이를 하다가 그 후 새로 건설된 광복거리 국방과학원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북한 평양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들은 단층집에서 아파트로 이사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광복거리는 평양시 주변 구역으로서 용성구역까지 출퇴근하자면 그건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고생. 그리고 식량 배급, 물 공급, 전기 공급, 출퇴근 교통 상황을 알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국 흑룡강성의 조선족 사회 신문사 주필이 1989년 북한 고모집 방문 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 2동 동사무소 지도원이셨던 제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13차 평양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그 중국 조선족 조그마한 신문사 주필이 당시 평천구역 평천 2동에 거주하는 고모집을 방문하겠다는 바람에 그 집 꾸리기에 평양시 평천구역 당위원회 행정위원회까지 나서서 그 집 방바닥을 다 뜯어놨는데 국가에서 그 보수에 필요한 시멘트와 구들돌을 보상해 주지 못해서 대충 흙으로 방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비닐레자를 쭉 깔고 조카를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그 고모라는 분은 저 방바닥을 뭘로 다시 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카가 반갑질 않더래요. 이게 북한의 작태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평양에서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로 일했던 우리 수정이 아버지가 겪은 일입니다. 1992년 캐나다 어느 교포가 평양을 방문해서 6.25 때 헤어진 삼촌이 자식들을 만나겠다고 북한 당국에 제기했는데 하필 그 사촌이 수리공학연구소 노무자였답니다. 당시 그 노무자는 평양 만경대구역 팔걸동의 한심한 단층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국가가 집구리기 물자를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아서 언 연구소가 십시일반으로 시멘트, 목재 등을 구해서 대충 집을 수리 및 꾸미기를 해주고 TV와 냉장고 역시 다른 연구사의 것을 일시적으로 빌려다가 전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 친척이 집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그 노무자가 하는 말이 발을 내디디기가 아까운 그렇게 새로 꾸린 집안을 그자는 구두를 신은 채로 싸다 니더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평양시 중구역 주민들이 가식적 생활문화를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사는 기간 중구역 대동문동, 중구역 외성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평양시 중구역 거주민들 일상적으로는 식량비용을 입살 70%, 잡곡 30%를 지급받습니다. 오직 4월의 봄 국제친선 예술축전이나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같이 외국 손님들이 대거 입국하는 기간을 존해서 딱 보름분 15일분을 100% 입살로 식량을 배급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아무 때 아무 집에 들어가도 쌀떡의 입살만 차이는 우리 인민이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입살이 줄어들세라 그 행사 기간에는 밥에 먹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민반 주부를 너나 없이 만나기만 하면 저놈들 대체 언제 간대? 이 말을 거침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보름분 입살 100% 공급이 진행된 뒤에는 입살 재고량이 바닥이 났는지 직후 1개월분 식량 배급은 100% 수입산 묵은 콩 아니면 100% 수입산 묵은 밀을 내줍니다. 그것들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탈북 후에야 우리가 배급을 받았던 수입산 콩과 밀이 북한 밖에서는 가축 사료용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4년 전 저희 집을 방문한 재미교포가 들려준 북한 친척 방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90년도 미국 내의 어느 북한 여행사의 집요한 주선으로 6.25 때 헤어진 오빠 일가를 만나볼 목적으로 방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서는 날로 북한 당국에 오빠를 찾아달라, 나는 오빠를 만나러 방북했다고 강경하게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찾아낸 오빠가 함경남도 함흥시 근방위 농촌에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관계요원 3명을 달고 함흥까지 내려갔는데 그 집에 가보자 라고 요구를 하니 그것만은 안 된다, 우리 모가지 내놔야 한다, 이렇게 매달려서 함흥의 어느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도 억지로 웃는 표정과 야윈 몰골, 남의 것을 빌려 입은 것 같은 옷차림, 톱 사이에 낀 검은 때들, 너무 비참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오빠를 반나절 보여주고는 돈을 3,000달러나 뜯어갔답니다. 저는 그분의 한 맺힌 북한 오빠 반나절 상봉기를 들으면서 김일성 족속이 해외 동포계를 향한 기만적 작태의 격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일성 족속이 대외를 향한 수령선전, 제재선전이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초라하기까지 한 작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위생문화 생활 정책, 위생문화 생활 관련 정책 시스템 실상을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마무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간이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